안녕하십니까. 주명령의 준비되신 나의 주명령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흑자로 운영되던 건강보험이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에 들어섰죠. 6년 뒤인 2028년에 적립금마저 바닥이 나고 적자를 메꾸기 위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지난해 말 기준 20조 3천억 원에 이르던 적립금이 2028년엔 마이너스 6조 4천억으로 바닥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거 매년 3, 4조 원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급속히 악화됐고, 거기에다가 의료진의 과잉 진료, 소비자인 일부 국민의 과잉 의료 쇼핑이 원인이 됐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적자분은 당연히 국민들이 채워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 건보료 징수에 노년층의 노소득인 연금까지 세원 포착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연수입 2천만 원 소득이 넘으면 건보료를 15만 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하며 기타 재산 소득과 합산해 수십만 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AG연합이 준비한 10월 톡쇼 주제 노후 자금을 뺏는 건보료 공습, 건강보험 문제점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KARP 김현중 전문위원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월 AG연합 정기 콘서트에서 지금 노후소득 뺏는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면서 저희 협회의 의견을 정립해 나가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은요, 현재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문재인 케어 이후에 의료보험 재정에 파탄났다, 거덜났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을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건강보험 재정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케어는 어떤 것이고 그의 장점과 단점, 문제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문재인 케어가 2017년 12월에 생겨나면서 그 추후에 변화를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안을 마련했고요. 이 개편안이 2022년 9월부터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문제가 저희와 밀접하게 관계되었던 내용은 바로 부양자 자격을 강화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 은퇴자들, 특히 연금으로 살고 있는 은퇴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고요. 국민건강보험은 실질적으로는 1963년에 보험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단기간에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급여를 받는 기준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보편적 원칙에 따라 돈을 많이 내던 적게 내던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건강보험 제도이고요. 그에 비해서 미국의 의료보험은 보험료를 낸 만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즉 의료 민영화 개념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 재정 현안은 문재인 케어가 시작하는 2018, 2019, 2020년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건강보험의 적자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지금 9년 동안의 흑자 상태에 재정해서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3년간 적자가 일어난 이유인데요. 문재인 케어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학적인 비급여를 급여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그러면 어떤 것이 장점이고 단점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많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 가지 최첨단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취약계층, 노인, 아동, 개인의 의료비 부담액 상한 관리로 가게가 파탄 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했고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무료 안전망을 구축해서 2천만 원까지는 본인들이 안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최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이러한 복지를 제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비해서 이러한 비급여 문제 해결 등 의료 서비스의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 줌에 따라서 역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의료 가소비를 부추겨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각한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또 국민들한테 의료비를 더 올려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향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 케어의 명가암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재인 케어가 2017년 12월에 법을 제정하면서 자기는 실행하는 후에 여러 가지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9월부터 2단계 개편안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 대략적인 부분을 크게 나누면 첫째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를 대폭 확대하고요. 그래서 뭐 1,500만 원에서 뭐 5천만 원까지, 3천만 원까지 뭐 이런 식으로 대폭 확대를 하고 또 그리고 소득 정률제를 시행했다는 것은 지역이나 의료 직장의 의료보험 차를 줄여서 같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직장 가입자 중에 월급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것이 저희와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건데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강화해서 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더 이상 피부양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AG연합 즉 대한의료협회가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되는지 해서 정부에 전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실 문제점이 많네요. 말하자면 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랄까? 이 잘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잘 살게 만들고 저 못 사는 사람은 더욱더 못 살게만 하는 것 같아요. 3,400만 원 했던 것을 2천만 원까지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외국인,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 80% 이상이 중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국인 유학생도 많이 오고 실제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부동산도 많이 사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좋아요.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똑같은 보험 혜택을 받는다면 상호주의 원칙에서 그건 납득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중국의 보험 혜택을 받습니까? 저는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내는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보험료가 많다면 이건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과잉 진료가 많지 않는가. 우리가 감기약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수터든지 마케트 가서 거기서 바로 사서 먹고 치울 수도 있는데 꼭 병원을 가야 되냐. 그래서 이 의학의 체계를 좀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병원에 안 가고도 되는데 꼭 병원에 가야 처방전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료비가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유명하신 분들이 더 그 국민들한테 그 과잉 진료를 이런 그 행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 이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아니 병원에를 전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저게도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렇게 그런 데 대해서는 좀 각별히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좀
정부에서 혜택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듣고 보셨나요? 이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아주 엄격해졌고 연간 합산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에서 이제 2천만 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합산 소득이란 공적연금, 예금이자, 주식배당, 사업소득, 근로자소득, 기타 소득 등에 포함된 모든 수입을 얘기합니다. 따져보면요, 2천만 원 연간 합산 소득은 월 소득 167만 원 꼴입니다. 아마 괜찮게 살면서 노후 준비를 해온 6070들이라면 건고료 부과 공습을 받는 셈입니다. 은퇴자협회의 많은 회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 사정이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현대 사회에서 합산 소득을 낮춘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죠. 3,400만 원으로 원위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건보재정개혁 추진단을 발족시켰지만 이거 한 번 늘린 혜택은 축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까지 올리려는 정책은 지속돼야 할 것이며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보조도 계속돼야 합니다. 또한 과잉 진료 및 치료, 의료 쇼핑에 대한 감독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한 보험가입자를 위해서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건강보험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포함한 건보료 미납자들에게 주어지는 건강보험 혜택에 적절한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명령이 준비되셨나요? 주명령이었습니다. 새시새출, 은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해 초부터 일의 방송을 늘려서 은퇴의 새로운 이해에 대한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퇴직 전, 퇴직 후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마당 시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